정통 역사 방송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 한번 하죠. 우리 각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목이고요. 조금 아팠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잘 지내고 있고 날목 박일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저리 인문학자 코알라 목사입니다. 이름 안 밝혀요? 밝혀야 되나요? 이미 저번에 나갔어요. 그런가요? 어떡하지?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예, 신동현 목사입니다. 예, 최신 2단 신학자죠. 알겠습니다. 네, 발군의 고독 손승우입니다. 네, 우리 손 박사님이시고 좀 이따 근황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홍두깨 네. 홍승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콜라님?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라 그러죠? 백수? 백수는 아니고요. 네. 예, 뭐 일을 여러 가지는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요즘에? 예, 목사 일하죠. 원래 백수가 제일 바빠요. 네. 목회를 하시나요? 예, 그냥 전임 목회는 못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냥 파트타임 목회로 목회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네. 뭐 큰일 없이 잘 지내니까요. 뭐. 네. 예. 오늘 깔끔하게 오셨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진짜 그 노숙자처럼 왔는데 오늘 와이프가 좀 신경 좀 썼지 않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디 돌아다니든지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오늘 녹음하러 가는데 뭐 구박은 네. 안 받고 왔어요? 구박이 직접적이지는 않고요. 네. 예. 애를 봐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예, 이렇게 먼 걸음을 했죠. 우리 홍 박사님 그 동병상련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다행히 지금 저희 네. 그 사이에 예, 우리 와이프 네. 마는님께서도 그렇죠. 이것도 이단에 속하나요? 아니요. 취직하셨잖아요, 취직. 그러니까 마는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단에 속하나?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판단해야지. 두 하나님을 두 네. 신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네. 예, 우리 마는님께서 최근에 네. 취직을 하셔가지고 요즘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육아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예,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를 오늘로 좀 이렇게 미뤘습니다. 이천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굳이 녹음하자. 안 가실 판인 거죠.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제가 애를 맡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발골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뭐 목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목사 믿을 거 없다고. 했는데 네. 지금 뭔가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나 보네. 아닙니다. 네. NCCK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고충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아닙니다. 얘기가 하나도 틀리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뭐 다 행복하게 지금. 그렇죠. 이 한숨 소리가 모든 걸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 내게 구매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구매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야. 월급 주시니까 예. 그렇죠. 영적이십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한테 뭐- 물은 거 아니죠? 아니, 네, 우리 네, 손 박사님 그렇구나. 혹시. 좋은 일이요? 예. 네. 언젠간 그런 일이 생기겠죠.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십니다. 아니요, 홍 박사님은 뭐 좋은 소식 없으십니까? 와이프 취직한 거 말고. 와이프 취직한 거. 마등단 네. 마누라 이제 등쳐먹는 마누라를 단체. 제대로 등쳐먹고 있고요. 예. 예, 애들 등까지 쳐먹고 있어요. 애들 등을 왜 쳐먹어요? 왜냐하면 지갑에 현금이 없을 때 급한 대로 이번에 최근에 설날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의 지갑을 탐하는 탐하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 훌륭한데요. 애등단이라고 해야 되나? 애등. 애들까지 등쳐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게 좋은 소식인가요? 네, 뭐 이번에 사상 최대치로 예. 세뱃돈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오. 애들이 그래서 가끔 제가 애들한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는 무슨 일을 하든 뭘 먹든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랑 회비를 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더 돈 많은데 어떡해. 어떡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댓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올라왔는데 더불어공동체님께서 기대된다.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게 단가요? 예. 기대된다. 그 이유에 안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나네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방송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이분에 관해서는 우리 코알라님이 부지런히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그죠? 이분도 보시기에 역사 공부하시는 분 같지 않나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청취하시면서 좋은 네.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의견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연락 주시라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역사라는 게 네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검정 교과서도 열 몇 종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네. 그게 좀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는 예.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분분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역사는 합의의 이야기다. 웬 역사가 웬 합의의 이야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랑 누가 먼저 내렸냐. 같이 내린 걸로 합의하자 했다면서요. 그거는 약간 그 야사적인 정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이동 고양이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장신대 신대원 과정에 계시는 학생분이랍니다. 이분이 세계교회사 수업 듣고 한국교회사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방송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배우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신대에서 들으. 예.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한반도 복음을 전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전문 이단 여기 반박. 네. 좀 조금 다셨어요? 있다가 예. 네? 여기는 안 다셨어요. 예. 아니 저도 약간 억지라고는 생각해요. 지방사항.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고 언더우드의 신명 호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답니다. 저는 되게 지겨웠는데 아무튼 언더우드가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명에 동의했다는 것에 충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에서 학부를 했는데 그 별명을 모르고 있었대요. 아 그래요? 어딥니까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저 신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뭔데요?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예. 연대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인데 엄밀히 말해서 연세대학교라고 하긴 그렇고 네. 이게 연세대학교가 1957년에 네. 연희대학하고 네.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네. 통합을 하면서 네.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럼 장로교에서 만든 학교인가요? 아니 연세대학 그러니까 그래서 57년도에 통합하면서 연희대학의 연자하고 네. 세브란스 의학교의 세자하고 네. 합쳐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희 전문학교라고 일제 시대에는 네네. 연희 전문학교였는데 그게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죠. 근데 이게 언더우드가 북장로교 선교사였지만 네. 이게 감리교라든가 이제 타교파하고 연합해서 같이 에큐메니컬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별로 그 연희전문학교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재원이 나눠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숭실이 평양에 있는데 굳이 뭘 또 세워서 장로교 쪽이 약간 그 소승기독교 쪽 아닙니까? 소승이요? 예. 대승불교, 소승불교 개인의 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평양에 예. 아주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대학이 있었는데 네. 언더우드가 서울에 굳이 세우려고 하니까 숭실에 집중되고 있던 그 선교 재원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약간 종북이었네 그러면. 뭐가 종북이야? 평양에 말씀. 아니 언더우드는 평양에 있는 숭실도 잘 운영하되 서울에도 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 주장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왕따가 된 거죠. 왕따가 됐습니까? 네. 장로교 같은 북장로교 선교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퀴즈를 저희들이 냈지 않습니까? 네. 퀴즈가 뭐였죠, 우리 손 박사님?
언더우드 선교사의 별명 두 가지. 별명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뭐 말씀드리면 좀 이따 퀴즈 할 때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는 찾으셨는데 하나는 못 찾으셨어요. 네. 근데 이 퀴즈 응모해 주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응모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이분은 그냥 네네. 원빠따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응모된 걸로 하고 이 퀴즈를 올린 지 일주일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방송 올린 지 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이제 오늘 날짜가 2월 8일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하나. 아니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안 했네. 방송 나갈 때 오늘 답 말해 주셔야 돼요. 답을 말해. 그렇구나. 예. 네, 죄송합니다. 답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기다리겠다. 네. 기다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송 박사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니나네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코알라님, 예.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그분은 네. 이제 사도 전승하고 교도권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카톨릭 신학 쪽에서 네. 역사를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글이 짧아서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뭐라고 이제 질문이 온 거죠? 질문인가요 일단? 모르겠어요. 논평 같은 거 논평. 예, 논평을 코멘트를 하셨네요. 하신 것 질문은 같아요. 아니었어요. 예. 예.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우선은 그 도마가 왔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왔다고 한다면 네. 이제 도마복음의 저자라기보다는 예. 사도 도마를 예. 추앙하는 예. 이제 시리아 지역의 네. 동방 교회 일터인데 네. 동방 그 교회의 그 네. 전례라든가 사도 전승을 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개신교회가. 예,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있는지도 교인들이 모르죠. 예. 그러면서 도마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수 교단, 이중적인 태도. 예, 그 신학자나 뭐 목회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동급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는 이제 철저히 본의 아니게 그쪽이랑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고요. 아니 지금 도마가 왔다는 게 최진보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메비우스라고 예, 해야 되나요? 예, 그 그렇죠. 양극단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좌하고 극우는 네. 이게 언어 구조나 사유 구조가 비슷합니다. 행동 방식도 비슷하고. 아유, 희한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저는 결론은 네. 저는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네.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희망사. 예,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네네. 그럴 개연성이 많지는 않죠. 예. 네. 근데 오늘 주제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제도 지난번하고 솔직히 비판의 관점은 네.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믿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광고, 한국기독교사 토파보기에서는 광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오름직한 언덕님께서 알고 보니까 아는 후배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로스팅 업체 빈집이라고 해서 커피를 로스팅해서 하신대요. 그러면 이중직인가요? 없어졌죠 저희. 이제 미자립교회에서는 없어졌거든요. 비전교회라고 그러죠. 여기서 빈집을 하시는데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광고? 빈집을 광고 좀 해달라. 그래서 요청이 왔는데 이제 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광고를 만들든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후배님 아닙니까? 그죠? 네. 전화 받으니까 바로 유료로 하겠다. 진짜로요? 예. 와. 글쎄 한 5,000원 줄까 모르겠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업체 조만간에 광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과 지성사의 광고. 자, 우리 신앙과 지성사의 편집장이시고
편집장은 아니고 편집 주간이라고. 주간. 공식명칭이 그건 다른 건가요? 좀 격이 좀 더 높죠. 주간이 높은 건가요? 예, 그렇죠. 주간이 더 높은 거랍니다. 뭐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자, 편집 주간님이시고 우리 홍 박사님 이번에 새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예, 이번에 제가 네. 아주 또 지난 겨울 동안에 네. 고생을 해서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포스트 휴먼 신학. 포스트 휴먼 신학. 예. 부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아주 이화여자대학교에 예. 최근에 무리를 많이 네네. 빚은 무리를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네네. 그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네.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 장윤재 교수님께서 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네. 쓰신 아주 최근에 아주 보기 드문 역작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정윤아 씨하고 관계 없죠. 네. 신학과 말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과 쪽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예,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1992년에 네네. 그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종교 재판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 감리교회 예. 변홍 교수 사건. 그 오늘 저 그 사건으로 얘기하려고 갖고 온 건데.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얘기 좀 따지고 네. 그때 그 변선한 선생은 네. 그 종교 다원주의 문제로 공격을 받았고 네. 이제 같이 재판에 회부돼서 네. 출교된 홍종수 교수는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시다가 네. 이제 철퇴를 맞았죠. 그 교권에. 네네. 근데 그 당시 92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이제 떠오르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20년 남짓 지났네요. 25년? 25년. 네, 25년 지났네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한 시대라는 거를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이 포스트 모던 신학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 25년 만에 포스트 휴먼 신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신학적 아젠다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포스트 휴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지금 돌연변이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 인공지능? 이후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제가 교보문고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요? 요즘 새로운 트렌드. 시대의 사조 정신사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성, 소위 그 19세기부터 발흥했던 그 근대성이 낳은 그 폐단과 모순들을 네. 극복하려는 어떤 대안적 정신사적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근대를 우린 넘어가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러면 과연 어떤 시대인가? 바로 인간이 중심되고 인간이 그 주인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로 불림받은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세계와 지구를 이대로 뒀다가는 이 지구는 무한한 재화가 아니라 유한하다. 인간이 계속 이렇게 주인 노릇하다가는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은 이 네. 인간이 여기 책 안에서 인류세라고 표현합니다. 네. 인류가 지배하는 이 세계를 넘어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신학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네. 지구가 알아서 조정한다고. 그 가이아 이론이 그 네. 지구가 스스로 네. 자신을 이렇게 인간도 죽여가면서. 근데 지금 이 네. 장윤재 교수가 여러 지금 세계의 미래학자들과 네. 저 대안적인 사상가들의 사상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네. 그 서구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그 뭐 고든 카프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셀리 맥페이그라든가 뭐 이런 네네. 여러 최근에 이런 신학자들의 신학 담론을 좀 비판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대안적인 신학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이제 지구를 파괴하는 이런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문제라든가 네. 최근에 4대강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이 강, 4대강을 네. 비롯한 이 자연의 파괴. 그다음에 요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네. 지구를 아주 위협하고 있는 핵 문제, 네. 이 핵 시대 이후에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신학.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영성으로서 네. 이분이 주목하는 게 기독교 유럽
기독교 유럽 세계에서 양대 축을 이뤘었던 한 축이었던 켈트의 영성. 이 켈트의 영성이 중세 시대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정제되면서 이 켈트 영성이 많이 은폐되고 위축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이 켈트 영성이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 뭐 이런 새로운 신학적인 켈트의 영성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켈트 조각에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유럽의 켈트 지역에 그 아주 자연 친화적이면서 바이킹들 아니야 바이킹들? 뭐 그쪽 그 비슷한 그림입니다. 바이킹은 좋은 영상인가요 이게? 저쪽에 그 스칸디나비아 쪽이죠. 그 아무튼 그 제가 읽어봤는데 네. 지금 지금 미래 세계가 지금 불투명하고 네. 지금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도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지금 어떤 정신적 공황 상태, 공황이 아니고 공황 상태, 공황. 우리 시대 자잘한 디스가 들어오시네. 우리 사람들이 예. 살고 있는데 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사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포스트 휴먼 신학 아담아네가 어디 있느냐? 장윤재 박사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장윤재 교수님의 책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래도 세지 않네요. 그나마. 네, 종이도 아주 가벼운 종이로 네. 만들어서요.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신앙과 지성사에서 출판된 포스트 휴먼 신학 관심 가져주시고. 광고도 안 했는데 예. 벌써부터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 저희들 주문 안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좀 선물을 하면 예의상 한 권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이 책을 네. 오늘 또 퀴즈에 진짜요?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상품으로 또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에 포스트 휴먼 신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에 응모해 주셔야 됩니다. 팟빵 게시판에 응모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알라딘 웬만하면 책을 좀 사서 보자. 저는 근데 또 왜 이런 알라딘에 뭐 먹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알라딘이 나와요. 알라딘, 교보, 예스24 등 온갖 종류의 출판됐죠 이미 나왔죠. 네, 출판돼서 지금 다 네. 교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퀴즈에 대한 지난번 퀴즈에 대한 답과 이제 다음 주 퀴즈를 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한 분 응모하셨어요. 이분은 저희 책임지고 제가 연락해서 네. 드리고 지금 아직 시간이 다 안 지났기 때문에 더 퀴즈 응모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선택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하는 분들. 예, 그렇죠. 이번 주 퀴즈는요, 광고할 때 했던 포스트 휴먼 신학 책이 나가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퀴즈 내용과 답을 한번 우리 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퀴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별명 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번에 너무 난이도가 어렵네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였네요. 네, 한 가지만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하신 분에게도 드리려고요. 네. 예. 구이동 고양이님. 이름이 너무 귀여워. 예. 이분이 이제 답은 하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건 제가 하나는 요란한 감리교도. 그리고 불똥가리도 있었다는데. 불덩어리요? 불똥가리요? 예, 그건 잘 불똥가리는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데. 예. 아무튼 요란한 감리교도가 하나였고, 자, 두 번째가 요란한 감리교도가 정답인지도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 맞고요. 보통은 뭐 요란한 감리교도 아니면 시끄러운 감리교도 네. 뭐 이렇게. 둘 다 맞는 걸로 네. 쳐야죠. 네. 근데 이분은 장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장로교 선교사인데 네. 이 사람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장로교는 좀 엄숙하고 네. 진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감리교도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도를 시끄럽다요? 아니 원래 그 장로교는 엄숙주의가 있어요. 원래 요즘 뭐 장로교가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하지만 네. 예전에는 장로교 그 주일날 그렇죠. 가게 가서 슈퍼 가서 과자도 못 사 먹게 저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랬잖아요. 네, 그 아버님께서도 네, 장로교 100원짜리. 출신이시고. 네. 부산 지역의 장로교 분위기 고신파 분위기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감리교는 전통이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 박수 치면서 네. 흥겹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전통이 감리교 전통입니다. 아. 근데
노드가 예. 이 감리교 선교사랑 친하게 지냈어요. 아, 빈젤러를 비롯해서 헐버트 뭐. 헐버트. 예, 그다음 좀 장리교 선교사들보다는 감리교 선교사들이랑 또 친했고 네. 또 본인도 네. 본국에 나 감리교로 갈래 이런 얘기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감리교를 바꾼다고요? 선교 초기에 예. 아, 예, 곧 진짜요? 선배 선교사였던 알렌하고 음. 갈등이 생깁니다. 싸워요. 음. 싸우면서 결국은 나 알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러면서 아, 본국에다가 감리교로 옮겨달라고 편지를 여러 번 보냈죠. 그랬군요. 아, 우리 손 박사님은 장로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냉정해. 아 그리고 그 한 네. 가지만 더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언더우드가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네. 화란 개혁교회 계통의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재학할 때 네. 그때 처음으로 그 뉴저지 지역에 구세군이 들어와요. 음. 구세군 또 감리교 계열이잖아요. 네. 그 윌리엄 부스 예. 목사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나중에 구세군을 창설하잖아요. 예, 군대식으로. 이게 구세군 또 약간 감리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정치시죠. 감리교보다 더 오버하는 거죠. 예.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예. 그 마칭을 하죠, 밴드가 마칭. 나와가지고 맞지. 예. 행진을 합니다. 어. 가도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어. 그러니까 뉴저지 같이 이렇게 장로교 지역에 네네. 이 구세군이 와가지고 가도 행진을 하면서 시끄럽게 찬양을 길거리에서 부르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구나.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어. 경계를 했어요. 근데 언더드는 그때 가도 행진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리를 활보를 했어요. 그거를 본 동네 주민들이 언더우드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조카 그 좀 관리 좀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집안 어른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야단 맞습니다. 너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하시네. 뭐 그런 식으로 구세군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 근본 없는 근본도 없는.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엄숙 권위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더우드가 그런 기질이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란한 감리교도.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빠바바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영국 불독. 영국 불독. 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별명이에요? 한 번 그냥- 물면부터요? 그냥 그 줄여서 예. 감리교도 영국 영국 불독 불독. 이렇게만 써도 음. 아주 그 언더우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왜요? 근데 왜 누구를 놓쳤는다는 거야? 굉장히 집요한 사람. 아, 그리고 언더우드가. 남의 말 진짜 안 듣고. 아무튼 예. 그런 캐릭터라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인 네. 릴리아 스홀튼 여사가 네. 남편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 예, 부부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니 근데 약간 그래도 그 남편이 예. 그 좀 멋있다 네, 그런 그- 차원에서 쓴 것도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예. 그 남편이 그만큼 집중력이 높고 네, 아주 목표가 생기면 그렇죠. 아주 꼭 달성하고 만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 여사님은- 출신이에요 실제로 네. 언더우드가. 영국계 미국인. 영국계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감리교도 불독. 네. 네. 이고 댓글 몇 명이나 남겨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적으면 적은 숫자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쨌든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이동 고양이 연락 예, 주시기 맞췄습니다. 바랍니다. 예, 감리교도 요란한 감리교도. 그렇죠. 우리 그래도 아주 음. 아주 감사 집중력 그렇죠. 있게 맞추셨네요. 예, 그럼요. 이분에게는 뭐 수제 펜이나 혹은 좀 연락을 해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아드릴 테니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맞췄으니까 이제 책을 반으로 아니, 펜을 반으로 해서 책을 세로로 찢을지 가로로 찢을지 생각을 좀 결정해 해보도록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퀴즈를 이제 좀 미리 내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 퀴즈. 네. 이번 퀴즈를 내보니까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네. 아실 수 있는 문제로 내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방송 요번 지금 첫 번째 방송에 포함될지 모르겠고요. 2부에 네. 아마 포함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눈 메인 세미나한 편을 꼭 들으셔야 맞출 수 있답니다. 네. 예. 1623년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발견한 비가 있습니다. B. 네. 어디서 발견했어요? 중국에서 발견한 비가 있습니다. 경교의 실체를 네.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준
경교의 실체를 증명해준. 네. 그 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경교는 100%네요 거기서는. 중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경교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네. 그 경교를 옛날에 그 중국 그 당나라 때 네. 저쪽 유럽에서 온 기독교를 네. 경교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게 빛날 경자거든요. 네. 가르칠 교자. 네. 그래서 그 빛나는 종교. 그 메인 세미나 딱 하시고 네. 어쨌든 네. 거기서 나온 거를 네, 이 비석의 풀네임을 맞추시면 됩니다. 풀네임. 네. 비석에 이름이 있나요? 아 광개토 대왕비 이런 예, 것처럼. 뭐, 예, 그렇죠. 9글자입니다. 아홉 글자입니까? 아홉. 야, 두 글자 주고 옛날 우리 갑시다. 학교 다닐 때 그 외웠던 거 왕호 청축국전 뭐 이런 거. 그거 외느라고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자, 첫자 끝자 갑시다. 첫자 끝자 정도는 힌트로. 끝자는 비. 비야. 너무 말로붙었습니다. 첫자 대. 예, 대자입니다. 대자입니까? 무슨 대비네요. 자, 네, 대뭐뭐뭐뭐뭐 대비는 아니고요. 비. 아홉자. 아홉 글자입니다. 일곱 자만 맞추면 됩니다. 아주 쉽고 메인 세미나를 들으시면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요분들에게는 포스트 휴먼 신학 책 신앙과지 성사 출판 15,000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택배비 포함하면 또 이거 더 들어갑니다.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또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에 그때 그 사람들. 죽겠네. 자, 이달에 그때 그 사람들 지난번에 이제 이달에 살생부로 생부가 했는데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그죠? 이번 달에는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태어나신 분, 돌아가신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손 박사님 코너거든요. 우리 손 박사님 어떻게 먼저 가신 분부터 하실래요? 오신 분부터 하실래요? 이번에는 네. 2월에 태어났대 2월에 가신 분들 두 분을 많은데 이제 이번에는 좀 네, 줄여서 좀 하시는 줄이라고 거죠. 하셔가지고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그래요. 홍 박사님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아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달에 오셨다 가신 분이 계시나요? 네, 네. 한 분은 이제 두 분 다 감리교 여성이세요. 네. 한 분은 여매래. 여매래. 네, 네. 이제 매래 이분이 태어난 건 1872년 예. 2월 22일. 1872년 2월 22일. 예. 그다음에 1933년 2월 27일에 돌아가셨어요. 2월 27일 날. 네. 생일 치르시고 돌아가셨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역시 만으로 한 살 더 먹고. 역사학자님들이에요. 생일 밥상 받으시고. 그러니까. 네. 네, 이 매래는 그 세례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죠, 이름이. 그 어렸을 때 보면 동네 개 이름 중에 제일 흔한 게 네. 수컷은 쫑, 쫑. 암컷은 메리. 그렇죠. 그렇죠. 예. 고양이는 나비. 예. 이 쫑과 메리가 존 앤 메리,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 아빠. 요한. 예, 그러니까 서양 마리아. 그 예.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개들을 키우면서 이제 가장 흔하게 짓는 이름이 존하고 메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메레가 메리, 마리아 이름을 이제 자기가 갖다 쓰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메리 이제 영어식으로 메리라고 표현됐고 그거를 한자식으로 네, 메레. 그러니까 매가 무슨 매예요? 매화할 때 매예요? 아니요. 아이. 어이예요. 어이죠, 어이. 어이예요. 매래네요. 예, 레는 그 예법 뭐 이런 거 할 때 예배할 때 예. 레자. 근데 맥자는 이게 아우씨. 네, 그래요. 자, 이분 박사님이십니다. 예. 예. 네. 이분은 이제 그 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여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원래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승려가 그 얘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 훌륭하신 스님. 예. 그래서 좀 특이하네. 얘를 어떻게 할까 집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가면 네. 이화학당에 데려다 놓으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먹여주고 공부시켜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산에서 엄마 손에 붙들려서 이제 이화학당에다 맡겨지네 거죠. 그 특이하네. 스님이
그 이화학당에다가 그 이화학당 입학처장이라는. 그러니까 스님은 아마 네. 제 예상은 그래요. 이렇게 스님이 얘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 그러면 네. 보통 어머니들이 걔를 이렇게 사찰에다가 절에 맡겨요. 예. 맡기잖아요. 그리고 또 부적 써져가지고 네, 부셔서 예, 돈을 팔던가 부수입이 아니면 이제 생기고. 뭐 예. 거기서 밥 짓고 이런 일을 하는 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음. 그렇게 이제 그렇죠. 옛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뭐 그렇게 할 보살로 생각이었는데 들어갔죠. 이 엄마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신 거죠. 뭐 20매매입니까? 그렇게 해요. 옛날엔 그랬나 보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이제 양녀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받아서 이제 나름 이제 당대 여성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 교수도 하시고 학교도 만드시고, 예. 그래서 초기의 여성으로 치면은 굉장히 엘리트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야, 특이하신 분이네요. 예, 그 지금 감리교에도 뭐 여선교회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네네. 그쵸? 이제 그거를 효시가 이제 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든 게 러빙 소사이어티라는 걸 학생 자치단체 이런 거 이제 예화학당 안에서도 만드시고, 네, 여성들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제 공동체 이런 느낌의 단체도 만드셨어요. 이대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대 나온 여자. 네. 이대 지금 나오고, 그 그렇죠.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음. 이대에 좀 뭔가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완을 해주려고 선정됐나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실추된 이미지를 이런 분들이 좀 올려놓네요. 그래도. 그리고 학교도 이제 지금도 이 학교 네. 이분이 이제 엄비한테 돈을 받아서 그럼 엄비 그러면 이제 엄비가 뭡니까? 그 고종의 후궁. 예, 후궁. 후궁. 예. 영친한 어머니. 예, 그분이랑 이제 손을 잡고 학교도 만드셨어요. 이제 진명여학교. 근데 이제 지금도 학교가 남아 있고요. 이제 숙대도 이제 이 계열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뭐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 목회도 하시고요. 목회도 예, 하시고. 이분이 성이 두 번 바뀌거든요. 여메레였다가 그 다음에 황메레, 황씨랑 결혼해서 성을 바꿨어요. 남편 성을 네, 따라서. 외국식인데. 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네. 이 첫 번째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요. 재혼을 하거든요. 그때 예. 양 씨랑 결혼을 해서 양메레라고 이름을 했다가 남편이 예. 또 죽어요. 그럼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원래 성인 여메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메레, 황메레, 양메레, 여메레 여메레, 이렇게 예. 됐네. 보통 이제 이러면 네. 조선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그렇죠, 년, 그렇죠. 어머, 이렇게 되죠. 어머. 남편을 이렇게 잡아먹은 분 NY. 뭐 이래서 집안에서 칩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오히려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셨죠.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뭐 욕 안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감리교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또 성결교에서 그렇죠. 또 활동을 하시네. 그래서 성결교 그 학장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좋은 분이죠. 제가 네. 한 분 정도는 또 좋은 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여메레님 네. 있고 또 한 분 또 그리고 얘기해 되게- 주실 분.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김한란 여사님. 김활. 네. 이대 특집입니까? 그러게 왜? 그러네요. 이게 그 생일을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찾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네. 거예요? 희한하네. 2월 이대의 날이네요. 네. 이대. 이분은 1899년 세기 말에 태어나셨습니다. 2월 27일이요. 네네. 그다음에 1970년 2월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 원체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네. 네, 유학도 갔다 오셨죠. 그 보스턴 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를 하셨던 네. 굉장한 분이시고요. 설교에도 많이 인용되시는 분이죠. 좋은 걸로. 예, 좋은 걸로요. 이분이 맡은 직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직책을 쭉 얘기해 보면 네.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의 발기인, 그 YWCA 발기인인 거죠. 오. 그다음에 신간의 창립 대회 여성 대표 간사. 오. 그다음에 근우회 회장. 뭐 이런 것들. 근우회? 예, 근우회는 이제 요즘 근자 들으면 제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그 당시 예. 근자는 좋은 근이었어요. 좋은 근자죠. 무궁화 운동 예. 뭐 할 때 그 무궁화죠. 여성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꿨던 약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 이제 연대해서 만들었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운동 단체. 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김한란 여사께서는 괜찮았던 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37년부터 이제 애국 금차회 발기인, 감사,
그다음에 이화 애국 자녀단 뭐 이런 걸 맡으셨어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게 다 이제 그 여성들을 동원해서 일본의 네.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단체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39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의원 및 참사 이어가지고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이 되니까 사무국 훈련부 참사 그다음에 조성청년단의 참여 그다음에 국민총력조선연맹 232 평의원 임전대책협의회 위원 뭐 흥하보국단이랑 임전대책협력회가 나중에 통합을 하는데요. 여기 네. 조선 임전 보국단의 발기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어요. 태평양 전쟁을 네. 종교인으로서 부역하는 네, 그런 자리죠. 그렇죠. 평가 어떻습니까, 이분? 아니 뭐 좋은 일로도 있는데 또 반민족 행위 하신 분이라고도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친일 파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예. 상당수가 삶의 전반기하고 중반기까지는 굉장히 우국지사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변절을 제가 그게 항상 좀 궁금했었는데 네. 왜 그 전반기의 인생과 그 후반기의 그 행동이 이렇게 달라진 어떤 전환점이 왜 뭐가 있었을까? 너무 똑똑해서 저는 똑똑해서라고 봐요. 저는 애를 낳아서. 갑자기 뭘 또 저는 출산이 동의합니다. 애가 있으면 김한란 선생이 애가 있었네? 없었을 결혼 안 했는데. 아니 어쨌든 사람들이 변하는 아니,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결혼했나? 하나가 갑자기 그건 모르겠다. 큰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있으면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에 천주교는 비약했습니다. 예, 비약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똑똑해서인데 예. 시대의 흐름을 그 당시 좀 못 배우신 분들보다는 예. 이 김한란이라든가 유학도 갔다 오고 세계 흐름 제국주의의 어떤 무서운 어떤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견문을 넓혀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치호라든가 양주삼이라든가 김한란 이런 유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굴복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라는 그 절망감 그런 걸 빨리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뭐 그냥 친일 행적을 했다라고만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이제 글이나 말을 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좀 시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의탁해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김한란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단체 이름을 걸어놓으신 걸 보면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주도한 것 같기도 한데 표현 정확히 코트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은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세요. 그 중에서도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가 한국 시민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이런 식이죠. 우리 울자 막 기쁨으로 울자 막 제가 김한란 선생에 대해서 좀 두둔하려고 변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안 좋은 얘기죠? 그 YWCA가 1921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발기인이 3명입니다. 김한란, 그다음에 유각경, 김필래. 근데 이 3명의 여성들이 다 그 아주 그 애국심이 좋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아주 진취적인 분들이었는데 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각경하고 김한란은 철저하게 일제의 그 요구에 굴복하고 부역하는 그런 삶으로 갑니다. 근데 김필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3명의 YWC 지도자 중에서 김필래는 끝까지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야에 전라도 이런데 광주 YWCA 같은 데 가서 또 활동하면서 그 중심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서울 중심을 김한란은 잡고 있고 이제 김필래 같은 사람은 소외가 되는데 어쨌든 그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같은 동시대에 같은 삶의 자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한 5년 전에 YWCA 연합회 전국 연합회에서 이렇게 역사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김필래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필래를 주목하라. 그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 저 때문은 아닌데 그 제 발제가 있은 이듬해에
김필래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와, 순간 깔때기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지난번에는 비석을 세우시더니 이번에는 기념사업회를 세우셨네요. 아니 내가 세운 건 아닌데 한국 역사는 내 손에 달렸다. 제가 그 명동에 있는 YWCA 연합회에서 그때 한일 YWCA 교류대회였어요. 그때 Y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김필래가 일본 유학파거든요. 네. 일본에서 YWCA를 경험하고 와서 이제 한국의 Y를 만들게 되는데 그 김필래 행적을 제가 소개하면서 네. 이 얘기를 했었죠. 야, 많이 좋아지셨어요, 방송.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김필래를 주목하였더니 기념사업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툭 던진 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의도치 않게 그런 우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분량이 충분합니다. 우리 신성 홍두깨 박사님. 어마어마합니다. 야. 저는 아무튼 김한람 박사님이 네. 이제 이후에도 되게 그 굵직굵직한 거 많이 하시잖아요. 해방 그렇죠. 이후에도 이제 뭐 네. 많이 하시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네. 4.19 4.19. 혁명이 한참 진행될 때 네. 이제 대학 총장들이 모였어요. 네네. 학생들이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김한람 박사님이 지금 이 소요 사태는 우리가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서 생긴 거니까 우리 모두 이승만한테 사과하러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네. 이 배반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네. 정말 훌륭하신 거죠. 요 얘기 김한란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김한란이 뭐 교육운동가고 사회운동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김한란이 그 보스턴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네네. 또 관심 가졌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한국의 농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학위 논문이 제목이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 교육이에요. 그 농촌 문제를 개혁을 해야 한국 사람들이 이 가난과 이 그 식민지에서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감리교에서 이분도 감리교지만 황애덕이라고 있어요. 황애쓰던데 이분 또 그 미국에 가가지고 농촌 그 교육을 받고 옵니다. 농촌 연구를 하고 오는데 이 두 분이 나중에 YMCA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안산에 상록구 있죠. 네. 안산 샘골 마을에다가 그 YWCA 파견으로 농촌 개몽 운동가를 파견하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는 최영신으로 나오는데 이 최영신이라는 이 농촌 개몽 운동가를 안산에다 보낸 그 파견자가 김한란과 황애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샘골에서 최용신과 황애덕, 김한란이 같이 찍은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초기에는 이런 그 최용신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 근데 최용신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일찍 죽었어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참 세월이 지나면서 참 잘 나이를 먹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렵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역사자님들이라서 그런지 우리 저기 코알라님 정확하게 좋다 말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네요, 그죠? 그러게요. 아니 진일 행적은 잘못됐죠. 그거는 잘못됐는데 사람은 괜찮은 그거는 사람이다. 비판해야 되지만 그 우리가 김한란 하면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최용신 같이 숭고한 삶을 살다 죽은 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다. 이승만은요? 이승만도 마찬가지.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깨지기 마련이. 그렇죠. 으쌰으쌰는 정말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30년대, 20년대, 30년대 한국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이 한국의 농촌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고 그걸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과연 그런가 또 질문하게 됩니다. 아 이분들 학회 소속된 것도 많고 하니까 팍 못 쏘시네. 알겠습니다. 뭘 못 써요. 나는 김한란이 싫어요. 이 말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좋다 나쁘다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진짜로 완전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 나쁜 사람도 없고. 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할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볼 만한 장소 그때 그곳 혹은 뭐 음식 뭐든지 좋습니다. 정보 이런 거 있습니까? 2월 달에 좀 함께 추운데 집에 계시죠? 오늘 여매례하고 예. 그 저기 이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 이대보다도 정동에 있는 정동에 있는 여학당. 솔직히 말해서 신촌에 있는 이대 캠퍼스는 1930년대 네. 중반에 네. 캠퍼스가 이전하는 거고 네. 여매례와 김한란 등의 초기 여성 지도자들이 수학하고 생활했던 곳은 정동에 있는 정동이에요? 이화학당. 이화학당. 이화여고 자리. 지금 이화여고 자리. 거기에 지금 그 김한란이 공부했던 건물이 리모델링이 돼서 문화재 건물이 지금 새롭게 복원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화 박물관도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정동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유관순을 비롯한 그 시대에 이화 학생들이 사용했던 우물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최근에 그걸 유관순 우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유관순 우물이라고 팻말을 세워놨는데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 유관순만 거기서 빨래한 거 아니에요? 그 유관순 동상이 그 이게 돼.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예. 유관순 동상이 그래요? 캠퍼스 안에 최근에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고. 예, 이화여고, 정동. 이화여고. 그리고 뭐 저기 서대문에 있는 네. 저기 신촌에 있는 네.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이대 그 안에 캠퍼스. 옛날 이화학당의 그 디귿자 모양의 한옥으로 된 그 최초의 교사 건물이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 들어가서 안에 그 또 박물관 유물들이 전시돼 있거든요. 자료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 입구 들어가는데 앞에 그 포장마차에 떡볶이가 맛있다. 요즘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예. 그 정문 쪽에 많이 진짜요? 있죠. 예. 이화여대에서 사진을 찍으면 네. 행운이 온다고. 그래요? 네. 왜요? 거기 그 이화여대의 그 이화 발음하고 중국 그 사람들의 그 뭐 행운이 오는 발음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면 행운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화여대 그 정문 앞에 많이 운집을 하죠. 그래서 캠퍼스 안에도 엄청 들어온대요. 그래서 골칫거리였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대는 남자 화장실이 있나 없나. 있겠죠. 어렸을 때. 최근에 어렸을 제가 때. 장윤재 교수님 만나러 예. 책 마지막 교정 작업 때문에 네. 이대를 갔었습니다. 네. 이게 건물 곳곳에 여자 화장실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계단 돌아서 이렇게 코너리 가는데 코너리. 장윤재 교수님이 예. 저기가 남자 화장실이라고. 예. 이대에서 아주 희귀한 귀한 남자 화장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일 텐데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을 너무 천시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 최근에 제가 이대를 방문해서 그 네. 희귀한 남자 화장실을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멀지도 않고 그죠? 자, 그때 그 사건들 뭐 2월달에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네, 사건 개요로 좀. 일단 저 연도별로 몇 개 뽑아봤는데요. 네. 1933년 2월에는요. 네. 기독교 총동원 금주 단명 가두선전 대행진이 있었어요. 이 금주단명 술 먹지 말자는 건가요? 예, 이거? 예, 술 끈. 금주를 하면 단명한다는 뜻이에요? 단연. 단연. 네, 단명이 나 단연. 금주 단명이라 그래서 주초 그러니까 예, 술 담배를 끊자고 금주 단연. 30년에요? 33년이요. 33년에 대행진을 했죠. 불순한 행진을. 예.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그 초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게 약간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런 네. 금주나 이제 금연을 얘기했는데 네. 이제 후대로 가면 네.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을 많이 해요. 어.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데 술 처먹고 놀지 마라. 이제 그래서 나라의 부가 빠져나가고 뭐 천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술값 모아서 헌금하고. 네. 그러니까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의 노동관이 굉장히 강하게 녹여 들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월달에 했던. 네. 근데 원체 많이 했던 거긴 한데. 네. 근데 그런 뭐 행진이 좀 그 사회적으로 반향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네, 나름 이게 그 특히 여성들의 이 금주단위원 그리고 공창제 폐지 운동 이런 게 다 이제 절제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나름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제 뭐 교회마다 이제 절제회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퍼졌던. 절제회라는 게 교회마다 존재를 했었나 봐요. 그럼요. 1920년대 문화 통치기에 한국 교회 가장 대표적인 사회 운동이 절제 운동이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여매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924년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가 창립이 됩니다. 근데 총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 손매례입니다. 손매례? 손매례. 이름이 여매례랑 똑같아요. 또 결혼하셨나? 예? 또 손씨랑 결혼하신 건 아니고요. 정말 헷갈리네 진짜. 손매례고요. 그 이화 학당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감리교 그 여학당에서 감리교 여자 신학교 쪽에서 배우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20년대 여성 절제 운동의 데모입니다. 손매례. 손매례라는 이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손씨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아마 밀양손 씨. 제가 밀양박씨인데. 알겠습니다. 또 무슨 사건 있나요? 3개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51년 2월에는 군목제도가 생겼어요. 2월달에 군목제도가 생겼답니다. 군목제도는 굉장히 그 시쳇말로 하자면 가둬놓고 고기 잡기. 그 물고기들을 이제 가둬놓고 거기 막 퍼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애들 군대가 어디 못 가니까 그냥 막 이제 해서 이제 굉장히 어쨌든 한국교회 성장에는 굉장히 크게 공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때 쇼 선교사가 그걸 제안을 했죠. 쇼? 그렇죠. 감리교 쇼를 하네가 진짜. 윌리엄 쇼. 그리고 이게 그냥 개신교에서는 윌리엄 쇼였고요. 천주교에서는 캐롤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제 이승만을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했죠. 그 이승만이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한국교회에서 재원을 보낸다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를 그래서 무보수 촉탁 신분으로 이제 군종제도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건 아니네요? 예,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승만이 이제 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 나온 걸 보면 이승만이 계속 이제 몇 번 안 미루어요.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교 이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좀 위헌적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가와 종교는 자유자. 엄격하게 분리되는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속이 이중 소속인 거잖아요.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국가의 군대 장교로 임관하는 이게 이중 소속이라서 이게 아주 독특한 교회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분목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없어요. 그래요? 솔직히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저희는. 이게 극단적 평화주의자 아나바티스트 계열의 신학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장 그 복음에 위배되는 행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부역하는 또 전쟁을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가 하는 신학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 교회부터 카노사이 굴력 있잖아요. 아빈영 뉴스 그런 것처럼 이 교회하고 국가가 항상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의 그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근대 시대에는 정교 일치 시대가 아니고
정교 분리 시대로 우리가 그렇죠. 왔는데 아주 독특한 교회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종교가 결합돼, 국가하고 교회가 결합된 형태. 이게 그 굉장히 군중 쪽에서 많이 썼던 말이 요즘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 전력화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글씨 중에 있어요. 신앙 전력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재밌는 게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꺼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대한민국 헌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군목을 해주면은 형목이나 경목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형목이나 경목은 어떻게 해요? 그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대신 제가 들어가서 예, 맞아요. 그 해주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의 그 정체성은 교도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들어가서 경찰들이나 그 수감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군 선교만큼은 이게 독특하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이게 제도화 돼 있고 역사화 돼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너무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그렇네요. 아 그렇긴 한데 뭐 네. 어쨌든 뭐 그 군목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의 질문과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으면 종군 신부, 종군 목사란 말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전쟁 이제 따라다니면서. 군대가 가면 따라가는 거지. 네. 예, 따라가면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이나 다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죠. 장례를 치르거나 그다음에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근데 종군 목사나 신부는 군대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군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군목제도는 종군 신부나 종군 목사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군인인 거예요. 목사가 군인인 거예요. 신부도 군인인 거고. 신부도 가톨릭이 진짜 억울해요. 군대 2번 가요. 군대를 2번 가. 어. 천주교는 제가 해화동의 가톨릭 신학교에 네.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1년 전 질문을 했는데 그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정도를 공동 생활을 한 다음에 그 학번을 통으로 놓구나. 통으로 우리 그 천주교는 신학교가 남자밖에 없잖아요. 예. 학번을 통으로 그냥 군대. 들어가지고 드러내서 군대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오. 그래서 사병 생활을 하고 음. 다 같은 날 제대해 가지고 같이 통으로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나쁘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천주교에서는 네. 신학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야. 복학생은 어떻게? 그러니까 통으로 복학생이라 예비역 군대를 예비역.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같이 입대했다 같이 제대해요. 같이 제대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아, 늦게 그- 들어온 사람. 나이 들어서 신학 천주교는 공부하는. 예, 늦게 그러니까 동기를 그냥 기수별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군대 갔다 와서 입학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뭐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거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 룰이 그렇다는 기본 거예요. 룰이. 그래서 천주교는 신학생들이 다 사병 생활을 재학 중에 일괄적으로 하고 오는데 특이하네. 근데 문제는 사제 서품을 받잖아요. 예. 그럼 교구에서 예. 이제 주교가 어. 몇 명을 정해서 야 너는 군종 신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또 가요. 다시 입대를 한대요. 어. 그래서 다시 장교 훈련을 또 받습니다. 장교로 가니까 예. 재입대 가능한.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고 네. 이제 장교 인관을 하고 서품만 그 교구 자기네 군대 교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군목 시험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는 게 안 좋은 거라 아우 훈련 다시 공격 훈련 다시 받아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안 갈 것 같은 군대를 같이 가야 돼. 그 100분 이해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군목 장교님들을 뭐 명예를 뭐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사병 생활을 했잖아요. 네. 가톨릭 신부들은. 예. 그래서 그 병영 생활을 하는 사병들의 그 고충을 신부님들은 잘 이해를 하십니다. 아. 근데요 그렇죠. 이게 장교로만 인간하신 군목들은 음. 사병 생활을 잘 몰라요. 자, 날목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 그 목회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목 그 장교 여러분, 목사님들. 자, 그 비판을 알아서 받으십시오. 네, 네,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예. 자, 우리 손 목사님 또 있나요? 그 마지막인데요. 네. 그 요즘 감리교가 네. 이제 굉장히 뭐랄까 자기 정체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이 예, 돼가고 있다고? 그 감리교의 자기 정체성 이제 고소고발. 아, 고소고발.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죠. 1992년 2월 12일에 예. 이제 홍정수 교수가 하도 공격을 받다가 예. 열이 받아서 이제 곽전태 서울 남연의 감독, 그다음에 김홍도 금남교회 목사 두 분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를 했었어요. 아, 그렇죠. 기억나죠. 예. 아 기억나시는구나. 예, 예. 92년 2월, 예. 예. 그 92년 사건이 10월에 출교 선언을 당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출교 당하기. 전에 출교 당하기 약 8개월 전이네.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 네. 이게 근데 할만한 것 같아요. 홍정수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고속거리인 게 예. 홍정수 교수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네가 이런 말을 했으니 예수의 피는 개돼지 예, 피다 피다. 같다. 뭐 육신의 부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즘 그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요즘 그 예, 이렇게 예. 그 노컷 일베 같은 거 이런데 뜨는 가짜 뉴스랑 비슷하게 그 말 그 한마디를 탁 잘라내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때. 제가 뭐 또 딴 그 신학 방송 양들의 침묵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냥 끝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 뭐, 토론이 예, 전혀 없었어요. 없는 예. 아주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네. 마녀 사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의 탄핵 전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즘엔 악의적으로 요즘은- 연장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때 그 영상을 전 다 봤고 지금 또 그 비디오 탭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대 선배들이 예. 광화문의 감리 교단을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때 어떤 선배가 제 이름은 안 밝힐게요. 네. 그때 그 본부에서 그 비디오 탭을 틀어졌구나. 탈취를 탈취. 탈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범법행위 아닌가요? 획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기숙사에 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공소시효 끝나지 않았나요? 뭐 그렇겠죠. 뭐 단순절도 그 영상을 언젠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본 것 같다는. 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은 다 이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요. 파일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보면은 진짜 얘기한 대로야. 그 홍정수 교수는 네. 딱 자기 모두 발언 한마디 짧게 하고 네. 변호사한테 일임. 일임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계속 옆에서 변론을 해요. 응. 법률적인 용어로 변론을 하는데 응. 재판 위원관들은 듣지도 않아요. 막 자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변선환 선생님은 예. 변호사를 선임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듣지도 않는데 한 시간씩 막 그 거의 강의하시던데요. 신학적인 네, 자기 강의를 신학적 하고 변증을 아주 하시는 변증을 거죠. 합니다. 그러니까 변선환 선생님은 신학적인 토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들을 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김정수 교수님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재밌는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선환 학장님이죠. 학장님의 마지막 그 변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뭐 답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썼는데 거기에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분리, 그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막 웃었던 게 재판관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어? 깔깔깔깔. 되게 신학적인 그 심오한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변선환 학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네. 네. 역사가 이제 지금 아직 그게 25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예. 앞으로도 한 20여 년 지나면 예. 이 사건을 좀 더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예. 균형감 있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2월 달에도 이제 풍성한 사건들이 있었군요. 그리고 내년 네. 2월에 이 방송을 해도 네. 또 다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장소를 얘기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그 기대합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란 말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마르지 않는 샘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